네, 메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독도새우, 물렁가시 붉은 새우 키우기 속편인데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어린 독도새우가 태어나서 제가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린 독도새우들을 키우는 수조이고요. 조개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동굴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독도새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작고 어려 보이죠? 지금은 아직 유생, 그러니까 즉 라바 시기예요. 새우들은 유생기를 거쳐서 어린 새우, 즉 치아가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지금이 애벌레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기 새우들이 돌에 붙어서 놀고 있는데 지난번에 댓글을 보니까 새우들이 아디다스 모기, 그러니까 흰줄 순모기 같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 녀석들이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빛을 피해 다니거나 어두운 곳만 좋아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여기는 먹고 남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준 놀이터인데 여기에도 잘 붙어 있네요. 숨을 곳을 찾아다니지는 않아도 다양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듯 하고요. 수온은 냉각기를 이용해서 8도에서 9도 사이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물렁가시 붉은 새우 유생은 그다지 움직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다른 새우들하고는 조금 다른 듯한데 먹을 걸 먹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죽었나 해서 건드려 보면은 쌩쌩하더라고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긴 2번 더듬이 촉각 혹은 이제 안테나라고 하죠. 저기에 형제들이 감지되거나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얘들이 다 같은 수컷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형제들이 근처에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조금 잘하면 공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전부 수컷으로 태어났다가 성장을 하면서 암컷이 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새우들은 전부 다 남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먹을 것을 몇 종류 공급하고 있는데 우선 바지락입니다. 이 바지락을 주면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천천히 접근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먹을 거를 배불리 먹고 나서도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또 그 자리에 있기도 해요. 수조에 보통 4가지 포인트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보면은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 바지락을 주기 전에는 깨끗한 물로 잘 씻고 칼로 최대한 다져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은 일반 새우 사료도 주고 있는데요. 냄새를 맡았는지 천천히 접근을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2배속입니다. 자,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다리 손질을 하면서 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소문이 나서 여러 녀석들이 몰려와서 먹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먹고 지내면서 계속 탈피를 합니다. 왼쪽이 개체고요. 오른쪽이 투명한 게 탈피각이에요. 탈피를 할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더라고요. 탈피 직후에는 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다른 개체들이 근처로 못 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제가 영상을 잘 못 찍어서 그런데 이것도 탈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누워서 옷을 벗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에 영상하고 혹시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 바지락을 먹고 있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의 꼬리 쪽을 보시면요. 부채처럼 생긴 게 보이시죠? 이 꼬리가 하나의 둥근 부채처럼 생겼고 잘 보면 양쪽으로 조금 갈라진 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시기가 조회아 2기의 꼬리 모습입니다. 이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조회아 1기, 조회아 2기, 메갈로파, 그 다음에 치아가 되는데 지금 꼬리 형태가 전형적인 조회아 2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확실히 하나로 연결된 꼬리를 보실 수 있죠. 성장을 하면서 저 꼬리가 미저리라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우 꼬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꼬리 쪽을 보시면 뭔가 좀 전과는 다르게 갈라진 느낌이 조금 들죠.
이 어릴 때는 둥근 부채 형태였지만 이제는 쫙 펴진 형태가 됩니다.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조에아 시기에서 메갈로파로 넘어왔습니다. 이 메갈로파가 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외형도 조금 변하지만 움직임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변하는 듯 하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무튼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자, 이제 청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조개는 하루 이상은 어항에 두지 않습니다. 아침에 급여를 하고 저녁에 빼주고 있고요. 장갑을 끼는 이유는 수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손이 너무 시려워요. 자, 사료같이 먹이와 탈피각 등은 제가 스포이트로 일단 먼저 걸러내 주고요. 마무리는 아주 작은 사이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찌꺼기까지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 바닥에 사용한 모래 입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새우 먹이가 풀려서 모래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작은 입자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제 청소한다고 제거한 바닷물만큼 새로 넣어줘야 되는데 바닷물은 해수염을 섞어서 만든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두고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온을 낮게 유지하는 게 냉각 장비부터 거의 모든 게 어렵고 힘들고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수온이 낮다 보니까 조갯살이나 사료의 부패 속도가 늦어요. 그거 하나는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점이죠. 자, 이제 우리 독도새우 전용 수제 사료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준비물들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살만 발린 걸 쓰셔도 되는데 내장에 있는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듬 해산물입니다. 사람이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팔리고 안 팔려서 할인이 최대한 붙은 걸 구입을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새우 전용 사료 2가지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사료도 하나 넣어줄 건데 오또이메라는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바나나, 비타민도 제공을 하고 재료들이 풀어지지 않게 응고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제 사료를 담아둘 틀이에요. 아주 작은 얼음을 만드는 트레이입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고 우선 사료를 물에 조금 불려줄 건데요. 다른 재료들하고 잘 섞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 전에 사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사료고요. 좀 전에 영상에서 급여한 사료가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샤빙건이라고 하는 대만에서 온 새우 사료인데 대만이 새우 양식의 일가견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사료도 좀 넣어주고 이제 물에 불릴 겁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불리면 안 되고 상온의 물로 천천히 녹여줄 거예요. 자, 사료들이 풀리는 동안 바지락을 씻고 껍질을 제거해 줄 거예요. 천천히 모아줬고요. 자, 해물모듬에 여러가지 해산물이 섞여 있거든요. 홍합살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새우도 있고요. 저 중에서 오징어는 사용하지 않을 건데 제가 뭐 두 종류를 사랑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오징어살은 믹서기에 잘 안 갈리기도 하고요. 길게 찢어져 가지고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건 라면에 퐁당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베트남산 아기갑 오징어는 정확히 어떤 종일까요? 자, 아무튼 이제 해물을 다져줍니다. 최대한 가늘게 다지면 되고요. 으깬다기보다는 그냥 다져주세요. 잘 다졌으면 이제 믹서기 통에 넣고 사료도 부어줄 거고요. 바나나를 반 개 정도 잘라서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주면 돼요. 이게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전용 믹서기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당근마켓에서 5,000원 주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자, 적당하게 갈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정도 물기가 딱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 수제 사료는 건조 사료를 만들기 아니기 때문에 급냉을 해서 조금씩 사용할 거니까요. 이 정도 물기가 좋은 거죠. 자, 이제 얼음틀에 넣어 줄 건데요. 꽉꽉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얼려야 조금씩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뭐 방금 만든 사료는 당연히 바로 주면 더 좋겠죠. 가리비 껍데기에 묻혀서 한번 줘보자고요. 다행히 막 풀어지거나 하지는 않네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부드러운 독도새우용 수제 사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벌써 한 녀석이 소문을 듣고 왔네요. 자,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요. 저렇게 들고 먹기도 하고 아주 잘 먹습니다. 조갯살에 여러가지 섞어를 줬는데 당연히 잘 먹겠죠.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미국 가지를 잡아와가지고 독도새우 사료를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자, 독도새우 먹방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물론가시 붉은 새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11개월만 더 키우면 성체가 되겠네요. 여름이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문어 이야기는 스페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